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너무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벌써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을 했는데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델타 변이 그리고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씩 지속이 되고 있지만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 0.24%, S&P 500 지수도 0.24%, 나스닥 0.0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경제 우려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증시와 관련된 전망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실적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외신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기사 살펴보시면 저희 많이 인용되고 있는 분이시죠. 펀드스트랏의 톰 리가 지금 시장이 신고가 근처로 왔지만 아직 매수에 나서기에는 늦지 않았다. But avoid these sectors. 하지만 몇 가지 좀 피해야 될 섹터들은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는데요. 내용 살펴보실게요. 이제 톰 리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증시에 대해서 강세장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증시가 신고가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야 될 그런 섹터로는 유틸리티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consumer staples,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들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말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올해부터 지금까지 아주 훌륭한 수익률을 냈는데 최근 지난 한 달간 약간의 그런 약세를 나타낸 것이 확인됐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를 말하는 거죠. 리츠를 좀 추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부터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서 두 번째로 훌륭한 수익률을 낸 섹터라고 해요. 이제 에너지가 31%로 첫 번째, 그리고 부동산이 26%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가를 했고, S&P 500 지수의 올해 연말 이제 목표치로는 4,600포인트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 이날 마감가는 아니고 장중 이제 수준에서 4%의 상향 가능성을 본 것이라고 합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벌써 17% 오른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리 전략가가 뽑은 그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서 특히 최근에 이제 영어로는 에픽 센터 스톡스 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고 해요. 이제 이게 지진으로 말하면 진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그런 종목들을 말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지금 최근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성장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리 전략가는 어떻게 지금 말을 했냐면요. 지금 영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새로운 이 확진 감염이 신고가를 그 최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도 향후 몇 주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런 진원, 코로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이런 종목들이 아주 점화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이런 기술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유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뭐 아마존과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말했고요. 아마존, 애플, 워크데이, 비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제 더 오를 수 있다. 지금까지 25% 오르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따라잡을 것이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해서 따라잡을 것이기 때문에 매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이제 테슬라 기사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테슬라가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2분기에 순이익이 10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1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네요. 자, 테슬라의 실적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실적 발표한 후로 시간의 거래에서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조정주당 순이익은 1달러 45센트로 예상치 98센트를 상회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19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 113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일반 회계 기준 순이익을 살펴보시면은 11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10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된 그런 분기라고 해요. 자, 그리고 전반적인 자동차 매출이 102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뭐 테슬라가 받고 있는 규제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3억 5,400만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 이제 좋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미 자동차 출하량을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20만 1,250대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총 생산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만 6,421대로 이미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서는 8억 100만 달러의 매출을 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에너지 사업에서는 그 태양광 에너지 이런 사업들과 그리고 유틸리티, 뭐 스토리지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분기 대비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의 서비스와 다른 매출 부문에서도 아마 밀리언이 빠진 거겠죠? 그러면은 9억 5천 1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CNBC가 특히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리콜 아니면 또 미국에서 이런 자동차 출하량 딜리버리가 좀 딜레이 되는 이런 것들을 겪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베를린 그리고 오스틴에 짓고 있는 두 가지 공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언제 이 사이버 트럭과 그리고 커스텀 배터리 셀 생산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지 그런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마치고 있네요. 네, 테슬라 소식 이어서 좀 전해드리면 캐시우드가 월가가 테슬라의 가치를 잘못 매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기존의 애널리스트들이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는 테슬라 모델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3명이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지표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7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27.3을 기록하면서 전월보단 낮지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6.6% 줄어들면서 좀 예상보다 부진하고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하반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델타 변이 위험 그리고 서비스 부문 주출 둔화에 따른 것인데요. 이제 3분기, 4분기 성장률은 각각 8.5%, 5%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존보다 1%포인트 내린 것이라고 하고요. 프랭클린 템플런이 연준에 안심시키는 말이 채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채권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무시하는 정도가 놀랍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날 10년물 국채 금리는 1.29%대에서 마감했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급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게 며칠 전 같은데 아마존 결제 기대 쇼트 포지션 청산으로 4만 달러에 다시 접근했습니다. 6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만 9천 달러를 넘어섰고요. 지난 금요일 오후 5시 가격 비교에서는 18%대 오른 수준이고요. 자, 아마존이 이제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전문가 채용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혹시 이제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루머가 돌고 있지만 아직 아마존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없고요. 주가는 1.18%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팬데믹이 하락한 항공주와 에너지주 저점 매수할 시점이다. 이렇게 또 조언을 했다고 하고요. 개별 종목 아메리칸 항공 4.1%, 델타 항공 3.1%, 엑손모빌 2.5%, 필립스 66 2.98% 상승했고요. 이제 이번 주 기술주들의 빅테크들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애플 0.29%, 페이스북과 알파벳은 0.7%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자,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 전략가가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걱정의 벽을 타고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산성력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아주 훌륭한 이제 어닝 시즌의 출발이 하락이 나올 때 매수에 나서는 이런 심리를 지금 촉진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이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증가 우려를 상쇄시키고 있다. 이 한마디로 오늘의 증시 분위기를 아주 잘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댓글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를 할 건데요. 먼저 남은성님,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선정해서 영상을 시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첨 되신 분은 나는 부자가 된다. 아이디도 아주 좋으시네요. 제목 너무 잘 짓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목은 이제 저희 피디님께서 직접 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피디님의 특별 강추로 이렇게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뉴욕 증시 한 주의 출발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